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크리스틴님은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아니면 무딘 편이세요? 예, 어떤 때는 꽤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한다는 소리도 자주 듣거든요. 네, 그래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본인이 눈치가 빠른지 무딘지 잘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예, 편이군요. 모르겠어요. 네. 예.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중에 본인에게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제임스 님도 같이 하실래요? 아, 그러죠, 뭐. 예. 네. 첫 번째입니다. 예. 표정만 봐도 상대의 감정 변화를 알 수 있다. No. 예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 No. 예스. 그래요? 세 번째, 주변 사람의 속내가 보여서 실망할 때가 많다. No. 예스. 그러시군요. 네 번째, 종종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되어서 좀 괴롭다. No. 예스. 자, 다섯 번째, 엮이면 좀 피곤할까봐 일부러 모른 척 할 때가 있다. No. No. 이거 저도 논데요. 근데 이상하다.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눈치가 뭐 표정만 봐도 보통 상대방이 감정 변화를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고. 아니, 좀 남편이 좀 인상 쓰고 있으면. 아니, 그 좀 정도는 하는데. 알죠. 네. 눈에 띄는 건 알지만, 네. 어떤 때는,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 할 때 있거든요. 아니,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은데 너는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냐고. 네. 예, 그럴 때가 있어서. 뭐, 그럴 때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긴 하죠. 아니, 근데 제임스님 이거 이상하다. 제임스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의 의도가 빤히 보여요? 그럼요. 어느 정도 좀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 하지 마요. 이 사람이 좀 화가 난 건지. 내가 진짜 화나 있을 때도 모르고, 내가 뭐 삐져가지고 자는 척 하면. 그래요? 속 편하게 잔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도 많더구만. 물론 뭐 100%는 아니죠. 뭐든지 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네.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좀 보이긴 하는 보여요? 것 같아요. 그럼요. 제임스님은 주변 사람 속내가 보여서 실망하는 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눈치가 있어서 안 좋은 거네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표정을 보던가 얘기를 하던가 해보면, 이분이 뭐 어떤 의도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보니까 속내가 안 보여서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선입관을 안 가지니까. 그냥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 다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너 분위기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사람 좋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다 내가 예스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어떤 그 모임 같은 데서 얘기해 보면 나는 다 분위기 좋고 다 좋은데 네. 알고 보면 또 그 뒤에 물밑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기류가 있는 거를 제가 모르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제임스님이 그렇게 눈치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그렇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눈치가 저는 보니까 대놓고 없네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저를 되게 싫어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 나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하고 선입관 없이 그냥 대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눈치 없으면 스트레스는 덜 받으시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종종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돼서 괴롭다. 저는 이제 끝까지 모르니까. 네. 끝까지 모르니까 뭐 괴로울 것도 없고. 알고 보니까 저 되게 속 편하게 살아왔네요. 차라리, 아무 생각 없으면. 네. 그죠? 속은 편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다 퍼지잖아요. 네. 저는 매일 끝까지 모르는 사람. 맨 나중에 아는 사람. 알게 되는 네. 사람 편에 속하거든요. 맞아요. 또 그렇게 가십 가지고 얘기가 있을 때는 네. 사실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또 아예 그걸 뭐 안 듣고 신경 네.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막 그게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눈치가 많고 또 돌아가는 소식을 빨리빨리 아는 사람들은 또 막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전략을 또 짜야 되고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은데. 맞아요. 그게 또 피곤하죠. 네. 네. 저는 뭐
모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신경도 편하긴 안 하시겠네요. 쓰고, 네. 그건 좋네요. 참 네. 그 눈치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때에 맞게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인데 그 대인 관계를 유지시키고 의사소통에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중요하고. 맞아요. 근데 특이하게 영어에는 눈치라는 뜻에 꼭 들어맞는 단어는 없다고 해요. 오, 그렇군요. 굳이 뭐 영어로 바꾼다면 뭐 위트나 뭐 센스 혹은 소셜 인텔리전스 같은 걸로 번역할 수가 있겠지만 그 어감을 온전히 전달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구석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눈치랑은 다른 느낌이죠. 위트나 센스 같은 것은. 그건 좀 약간 상식선에서 그때그때 뭔가 필요한 걸 알아채는 능력인데. 그렇죠. 그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눈치하고는. 예, 완전 다르네요. 왜 미국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없는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개인의 사생활 존중 혹은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일수록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와 있든 어떤 자리에서든 소신 있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계가 아주 뭐 수평적이고 또 뭐 얘기하는 게 편하면 굳이 뭐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눈치를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눈치를 주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누가 눈치를 네. 계속 주는데 내가 어떻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떤 조직의 윗사람이나 네. 또 뭐 시부모님이나 예.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가 있다면 네.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그런 게 한국의 또 네, 분위기가 정서고. 중요하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 있으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재미교포 2세인 윤희홍 작가는 눈치가 한국인 특유의 문화라고 합니다. 눈치 보느라고 퇴근도 일찍 못하고요. 또 취업과 출산도 남들과 맞춰야 마음이 놓이고 옷차림도 너무 튀면 안 되고요.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모습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유독 한국에서 심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피곤하네요. 아니, 내 모습이 적절한지 끊임없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은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보면 예. 어떤 옷이 유행을 하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맞아요. 가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좀 너무 좀 브랜드 없는 옷이라든가 이런 걸 입으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퇴근 일찍 못하는 거 요새도 그런가요? 우리 때 엄청 아니 그랬죠. 요새는 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아무래도 눈치 안 사회가 본대요?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오픈되고 네.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도 뭐 옛날에는 정말 퇴근 못하고 네. 상관이 퇴근 안 하시면 그냥 뭐 끝까지 남아 있고 했는데 요즘은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땡 하면 나가고. 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임스님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네. 그 이상한 부장님인가? 그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뭐 등산을 그분이 가시는데 그 따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안 가면 뭐 보스가 뭐 어디 후환 이제 있고. 취미 활동을 하는데 예. 같이 하자고 하면 또 안 네. 하기도 좀 미안하고 네. 좀 죄송하고 또 억지로 또 안 가면 또 찍히고.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아무래도 보게 되는 근데 그런 그런 게 눈치도 있었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밌는 것도 아니고 사실 슬픈 거죠. 일이 아닌데 그 일하는 시간 외에 휴일도 상관 눈치를 봐서 가기 싫은 등산도 가야 되고.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쭉 나가서 네. 단체로 가서 자, 우리 뭐 먹으러 갈까 하다가 그럼 오늘은 중국 요리 먹으러 갈까 하면 또 이제 딴소리 못 하고 맞아요. 다 따라가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통일하자고. 네, 그렇죠. 왜 가가지고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돼요? 그 뭐 남들 짜장면 시키는데 나 다른 거 시키면 눈치 보이고. 네, 아무튼 요즘은 그래도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또 그렇게까지 눈치 보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해요. 예, 뭐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눈치 문화가 많이 발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눈치 더 많이 보는 사회일까요? 또 이것과 관련된 연구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문화 심리학자인 미셸 겔펜드 교수는 지난 10년 가까이 무엇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와 같은 규범들이 각 국가에서 얼마나 강요되는지 조사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녀는 연구 과정에서 빡빡함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뭐가 좀 빡빡하고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규범이 엄격하게 준수될수록 빡빡한 사회,
자유로울수록 느슨한 사회입니다. 뭐 단어만 봐도 느낌이 오죠? 그렇네요. 빡빡하고 좀 느슨하고. 네. 네. 이렇게 빡빡한 사회는 첫째, 사회적 규범들이 강하고, 둘째, 소위 튀는 행동에 대한 관용이 아주 낮은 사회라고 합니다. 이거 풀어서 설명하자면 눈치 많이 보게 만드는 문화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튀는 행동에 대한 관용이 낮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죠. 예. 남들 튀는 꼴 못 본다는 네, 거죠. 예, 그런 게 뭐 통용되는 사회군요. 예. 반면에 느슨한 사회는 규범이 약하고 개인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관용도가 높은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자유도가 높은 사회겠죠. 네, 그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빡빡한 사회일까요? 겔펜드 교수는 33개 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을 통해서 각 나라가 얼마나 빡빡한지를 수치화했습니다. 한국은 33개국 중에 5위인데요. 엄청 빡빡한 거네요. 그렇네요. 예. 아주 상위권이네요. 그러네요. 네. 궁금한 게 그러면 한국보다 더 빡빡한 나라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파키스탄이 1위, 말레이시아가 2위, 인도 3위, 싱가포르가 4위로 나왔습니다. 네. 이 나라들 엄청 빡빡한 나라들인데 그 다음으로 한국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저는 일본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이 8위래요. 8위. 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보다는 더 느슨하다는 얘기죠. 네. 중국은 9위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 중국인들보다 개인을 옥죄는 문화적 규범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23위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미국은 훨씬 더 아무래도 느슨하잖아요. 느슨하죠. 네, 할 얘기 다 하고 뭐 그러는 사회지. 네. 뭐 그렇게 눈치 보는 사회는 아니니까요. 근데 전 이 결과가 되게 놀라운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이런 데 엄청 그 규율도 심하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을 굉장히 억누르는 사회잖아요. 네, 이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눈치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 행동의 적절성을 따지는 엄격함이 매우 강한 사회이고 이것 때문에 개인은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알아서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빡빡한 사회는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은 지나치게 빡빡한 사회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빡빡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행복도는 낮아지고 우울장애가 많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네. 빡빡한 사회에 살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높아지고 또 당뇨병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기대 수명도 줄어들고요. 그렇겠네요. 요약하자면 눈치 많이 보게 하는 사회에 살면 구성원은 좀 우울해집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주는 잘못을 안 하고 사는데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꽤 빡빡하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잘못은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눈치 보게 만드는 우리 문화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떠올리면 좋겠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느슨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박 부부가 부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눈치를 보는 것에는 이렇게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한 개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인간은 왜 눈치를 보고 살까요? 사람마다 눈치를 보는 이유는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서 눈치를 본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종종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네, 뭐 와닿네요. 정말 뭔가 뭐 할 네.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그죠? 네. 관습이나 그냥 문화를 대충 따라서 보려면 결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제가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서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네, 그분의 또 어떤 그 상태에 성격인지, 맞춰서. 예. 또 그래도 어떤 크리스티님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또 잘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어색하니까 제가 이제 그걸 또 싫어하니까 좀 다가가서 얘기도 먼저 건네고 좀 그러는 편이죠.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성숙해진 다음부터는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게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그렇죠. 예. 상대에 맞춰서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잘 다가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대방의 대화를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눈치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승인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자 한다고 하네요. 네. 정말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뭔가 얘기를 하던가 뭐 행동을 할 때 네.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를 보잖아요. 맞아요.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썰렁하다 그러면 또 내 행동을 또 바꾸기도 하고 네. 또 반응이 좋다고 하면 또 그거 보고 막 더 나가기도 하고. 맞아, 막 과장도 하고. 그렇죠. 그게 결국은 그들과 맞춰서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남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예. 뭐 이런 좀 좋은 눈치 중에 그 제임스 님이 그 사회 볼 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회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사람들 반응 그것도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사람들이 그럼요. 이거를 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객석에 있는 분들을 보다 보면 네. 어떨 때는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빨리 읽으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눈치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의 반응을 빨리 읽어서 네. 또 그에 맞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준다든가 네. 또 분위기를 한번 풀어주는 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건 좋은 눈치죠. 네. 이제 관객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눈치를 보는 세 번째 이유, 자존감이 낮아서 눈치를 본다.
이것도 심각하네요. 예.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자존감이 그렇죠. 낮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네, 중에 네. 이렇게 구조받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 학대로부터. 네. 이런 애들은 굉장히 학대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누가 구조돼서 구조해서 키우는? 이제 어느 네.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 얘한테는 자존감이 낮은 거죠. 학대를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괜히 눈치 보고 네. 이렇게 주눅 들어서 이렇게 그 눈도 피하고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경우를 보면 사람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눈치를 보죠. 옛날에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나 이럴 때 그 고아원에 네.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거기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뭐 그렇게 큰 학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주눅 들어 있고 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보더라고요. 너무 안쓰럽죠. 맞아요. 예. 아기인데도 네. 아주 뭐 한 서너 살짜리 아이들도 네. 벌써 눈치가 다 있어가지고 네. 예, 분위기 보면서 막 굉장히 눈치 보는 네. 그런 그럴 때 걸 이제 보면 좀 사랑을 듬뿍 줘서 그 기억을 맞아요. 좀 좀 잊게 해주는 안타깝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살아가려면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데요. 맞아요. 사실 눈치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로 또 눈치를 볼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 눈치를 보는지라고 합니다. 사실 눈치를 보는 근원적인 이유는 불확실한 인생에서 그래도 남과 함께 잘 살아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눈치 보기가 균형을 잃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거 어떤 때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너무 눈치 보는 건가? 막 이렇게 좀 헷갈릴 때. 그렇죠.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기준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지. 예. 눈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요. 약삭 빠르다, 알아서 긴다. 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약삭 빠른 아청꾼. 나아가 부정부패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부하의 과도한 눈치는 조직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리더의 잘못된 판단을 더 가속시키거나 악화시키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런가 하면 집단의 리더나 정치, 어떤 사회 지도자들이 눈치가 없으면 다수의 대중이 힘들어집니다. 역으로 지도자가 너무 눈치가 빠르면 대중의 좀 비위를 맞추는 그 퍼퓰리즘으로 흐르게 돼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눈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눈치 보는 것의 긍정적인 면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죠. 그렇네요. 배려가 곧 사랑이니까 사실은, 그죠? 그렇죠. 눈치라는 것이 결국 상대방을 위한 거라면 배려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한 그 성경에서는 눈치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면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선임을 가르칩니다. 좀 명확하네요. 이게 눈치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냐. 그렇죠. 에 따라서 그게 성경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성경적으로도 귀중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눈치를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인지 나의 유익을 구함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치를 언제 봐야 되고 눈치를 언제 안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이 너무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따뜻함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는 간신배잖아요. 예? 그 차이가 너무 다른데 저 이런 배려를 받았을 때 정말 감사했던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배려심이 많이 느껴졌던 경우가 많은데요. 살짝 모르게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감동이 오래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은밀하고 또 이렇게 사소한 것일수록 더 맞아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예, 굉장히 뭐 이렇게 그게 섬세하게. 음식 가지고 배려해 줄 수도 있고, 네. 또 대화하는 중에도, 네. 저분이 또 좀 하는 얘기들을 어떨 때는 말을 잘못했어도, 네. 그게 이런 뜻이죠 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도 있고, 네. 결국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걸 유심히 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보는 거죠. 눈치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남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닌 눈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으로 많이 배려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달밤 찬양이 부르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을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